안녕하세요. 나무 잘 만드는 남자 예술근지원 이재룡입니다. 느낌 아시죠? 오늘 뭐 하겠다. 일단은 지난번 수사회담을 제 7줄을 선보였는데 여러분들 성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무 숫자가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걸 골라내는 것이 일단 저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나무가 괜찮다라고 해야 여러분한테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수사회당은 참 나무들이 못생겼거든요. 이렇게 접한데 밑에가 잘르게 들어간 놈, 위에서 끝까지 가지굵기가 똑같은 놈, 뭉텅 자른 놈, 하여튼 해서 오만 나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건 꽃도 즐기면서 나무를 키울만 하다 했을 때 그런 나무들을 하나씩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회담과 같은 이벤트 저희가 종종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감독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했더니 절대 대답 안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거 육송일까요? 해송일까요? 육송? 육송? 확실해요? 만약에 육송 아니면은 오늘 저녁 밥 사는 겁니다. 예?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다? 육송 아니면 해송일 것이다. 근데 우리 감독님이 분재 이론은 빠삭해도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저보다 모릅니다. 조금 0.2%가 부족해요. 2% 아닙니다. 0.2%가 부족해요. 이 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나무입니다. 왜? 해송이 아니니까요. 자, 이파리가 해송같이 생겼다.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놀라운 시력을 갖고 있어서 이파리만 봐도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파리가 찔리는가 안 찔리는가 이걸 다 봅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은 없어요. 남자들이 좀 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가 해송이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주립 형태니까. 근데 이건 놀랍게도 육송이에요. 이 육송이에서 이런 나무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에 삭스핀 얻어먹는 것만큼이나 힘든 겁니다. 종종 꿈에 떡은 얻어먹죠. 근데 저는 이 나무 보고 홀딱 반했었거든요. 이런 나무가 다 있구나. 육송이. 이런 나무를 조금 중대형 작품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좀 아니었어요. 비슷했는데 이 육송 주립은 만들어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 안반 위에서 커가지고 밑에 혹이 또 들어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보여요. 이렇게 혹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볼성사납게 감아놓은 이유는 이 나무가 굉장히 작은 분에 들어있었어요. 이 작은 분에 들어있으면 이 나무가 한마디로 말해서 애통 터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 성장이 굉장히 더디니까 이걸 전에 소장하고 계시는 분도 이 나무는 아마 눈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진주를 갖다가 품고 있으면서도 반지 만들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쁜 돌 하나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나무는 진주 중에서도 오리지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나무를 구입을 해놓고 며칠 동안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무 수세가 약한 것은, 그래서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나무는 이 큰 분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흙 채워가지고 오래 꾸준하게 그 뭐라 그럴까 액비 열심히 줘가면서 나무를 갖다 성장을 시켰는데 나무가 이 소제목만큼 이렇게 충분히 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 빈한하게 컸던 것, 빈한이 아닙니다. 빈한하게 컸던 것을 올해는 좀 이제 벌충하는, 이 말이 갈수록 어려워지네. 뭐 보상받는 뭐 그런 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해서 이대로 두면 이제 이게 뭉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에 철사건 흔적이, 나무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무에 철사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철사를 걸을 필요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욕심낸다라고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나무를 기본적으로 기본 가지 만들면서 철사를 걸으려고 봤더니 택배 시간이 지금 까막까막 다가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하여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운이 좋으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품격을 지니게 되는지, 예술지기가 그 작은 눈으로 보고 왜 이 나무에 홀딱 반했는지 이제 그 진면목을 보시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첫째 이 소재 자체가 주간이 뚜렷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뻗은 것이 이 배열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보실 때 요것만 이렇게 조금 제껴놔도 나무가 이뻐요. 맞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구독 안 누르시고 보는 겁니다. 절반이 아니고 약 60% 정도가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보시더라고요. 근데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고요. 좋아요도 누르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솔잎을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약한 것들은 솔잎이 길어요. 이건 이 나무가 약해서 단엽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단엽을 할 때 이 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빼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좀 아주 길게 자랐네. 네, 그러죠. 이게 솔잎이 단엽을 했을 때 얘들이 새로운 눈을 준비하고 성장하는 동안 얘는 탄력을 받아서 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키울 가지는 단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고, 약한 순을 단엽하지 않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 하나를 갖다가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모든 나무 단엽을, 이 묵은 잎을 솎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이렇게 솎아낸다. 이건 이제 복습으로 아마 충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전부 솎아낸 다음에 철사 거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철사 거리까지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철사를 걸어야 나무가, 제가 이 나무를 선택하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전부 다 솎고 그 다음에 묵은잎도 다 뽑고 했는데 감독님 어때요? 깔끔해졌어요. 아이,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깔끔해졌어요. 사실대로 깔끔해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찍었던 육성 소제목하고는 좀 다르죠? 이파리 긴 것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유는 단엽할 때 눈이 없던 것이 단엽하면서 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아주 찌그만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잎을 못 뽑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지가 않죠. 아까보다는 깔끔하다고. 아까보다는 깔끔해요? 아까보다는 깔끔한데 긴 것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이발을 시켜줘야지. 그냥 이렇게 잘라요? 네. 이 자르면 자른 티가 날 텐데? 자른 태 나더라도 네. 막
생긴거보다는 아, 털복숭이보다는 낫다. 자, 이렇게 이 묵은 잎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력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 나와줬는데, 요게 길어서 좀 보기 싫다 그러면은 빼먹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길어서 보기 싫다,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머리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발하듯이 이렇게 잘라주는데, 문제는 이 가위를 잘 드는 가위로 써야 돼요. 이 가위가 무디면은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힘에 의해서 이 뭐라 그럴까, 예, 짓이겨집니다. 으깨져요. 으깨져 가지고 거기 상처 자국이 더 크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면은 전체적으로 괜찮느냐? 그 나중에 자른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 이파리 자른 단면이 보여가지고 보기가 싫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제가 비장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데, 그럴 때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 미끼 잡는 영상 보여드렸죠? 미끼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 식초. 그렇습니다. 요게 이 물을 하고 식초하고 10대 1로 섞은 걸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들어간 상처, 그러니까 입을 잘라서 생기는 상처가 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라고 하는 것이 이 소나무 분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식초를 어디다 쓰죠? 먹을 때 쓰죠. 네? 먹을 때 쓰지. 먹을 때, 때 반찬 만들 때, 물론 당연히 그때는 식초를 쓰죠. 그러니까 뭘 쓴다고 그 여름철에 지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호스에 이끼가 끼었을 때, 그때 또 이 식초가 유용하게 쓰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끼 잡는 게 식초라고. 그래서 여름 지나면서 호스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물조르개 구멍을 자꾸 막는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 호스 안에다가 요령껏 이 식초를 원액도 괜찮고요. 한 2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그 호스 안에다 딱 집어 넣으면은 그 호스 안에 그 이끼가 전부 이렇게 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만한 물 많이 있을까요? 이제 혹시라도 그걸 이끼가 끼어가지고 호스를 새로 사야 되나 어째야 되나 걱정하시고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예술지기가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다 식초를 분사를 하고, 식초를 10대 1로 희석한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른 자리에는 식초가 안 묻었을 거니까 또 이제 다 자른 다음에 또 한 번 식초를 뿌려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제? 더 깔끔해졌어요. 더 깔끔해졌죠. 근데 더 깔끔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요 가지 때문에 그렇죠. 왜 놔둬? 이걸 왜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철사람을 향해서 자르려고. 자, 이 나무를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나무는 거름을 안 주고 키운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마디 사이가 아주 좁아요. 작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 여기가 놔두면 뭉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가지들을 갖다가 솎아냈습니다. 솎아냈는데, 이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거름도 주고 분도 조금 큰 분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자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맞아요.
그걸 보니까 이 나무는 자, 요 뒷배를 배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경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보니까 가지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잘라내야 될 가지기 때문에 잘라내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먼저 딱 자르면 안 돼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보세요.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다음 마디에서 또 이렇게 잘라요. 길으면은 이 정도가 맞죠.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지금 이 나무하고 자꾸 이 나무가 지금 키재기를 합니다. 2인자가 자꾸 도전을 해요. 그런데요, 그게 주랩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쓸렸기 때문에 취리용으로 만들려면 취리용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이렇게 취리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도 이렇게 약간 만들고 이런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근데 위에서는 저쪽이 너무 짧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잘라낸 부분이 뒷부분을 잘라냈거든요. 뒷부분을 잘라냈는데 이 뒷부분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는데 사실 이 나무는 이 주간이 여기서 반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리가 안 되는 나무예요. 여기서 쉬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바람을 받아야지 어른도 컸다가 바람을 받았다고 변명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곳은 항상 1년 내내 사계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바람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쁜데 솔직히 제 오랜 경험으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취리형으로 만들면 안 사가요. 그냥 정직하게 나무 이 타고난 것을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나무까지는 괜찮은데 요 나무하고 둘이 높이가 같죠, 이렇게. 높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 하나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일단은 마디 한 마디에서부터 차근차근 줄여보라라고 그랬죠. 어때요, 이제?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줄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됩니다. 이제 어때요, 이제? 많이 차이 나겠지. 이제 차이가 나죠. 조금 아금박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하고 요 가지인데 요 가지를 갖다가 이 가지가 밑에 있고 요 가지가 위에 있으니까 요게 이제 밑가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가지를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 정확하게 추리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간 취리형의 분위기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사를 갖다가 감을 때는 굵은 철사부터 감거든요. 그래서 굵은 철사를 감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재보면은 지금 비슷하죠. 1.5배 정도를 갖다가 이 정도 해가지고 위로 뽑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감아 돌면서 이 감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철사가 조금 더 소비가 되거든요. 자, 여기만큼 감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를 감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분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나무예요. 제가 볼 때는 명품인데 아마 전 소유자께서는 그냥 소나무 한 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제가 언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나무도 아는 만큼 보여요. 사실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흔하다라고 그러면은 별 의미나 가치가 없죠. 근데 이런 소재는 진짜 아까 제가 잠자다가 못 얻어먹는 격이라고 그랬죠? 삭스핀 얻어먹는 꿈속에서 삭스핀 얻어먹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나무는 밑에서 반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듯이 세워줘야 돼요. 조금 세워주는 것이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의연한 기상을 갖다 하는데 자꾸 이게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데요. 뿌드득 소리가 나. 너무 오래되고 표피가. 이 나무가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 이유는 나무가 오래돼서도 그러는데 이 소나무 제 경험으로 소나무 철사 걸기는 한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해송 같은 경우는
이 방안을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좋아요. 왜 그러는 거니? 이 가을에는 봄까지는 길이 생장을 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부피 생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뒤틀어지면은 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뒤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나무에게 이 틀이 틀어지게 되죠. 근데 나무가 살찌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걸 메꿔줘요. 그래서 철사를 갖다가 가을에는 빨리 파고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뭐라 그럴까, 나무를 갖다가 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 9월 태풍을 만나가지고 나무가 중간에서 이렇게 톡 부러졌었어요. 부러졌는데 그걸 갖다 바로 조치를 취하니까 그 부러진 것도 한 2, 3년 지나니까 완전히 아물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일단은 이제 이 나무가 옆에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는 자연스럽게 성장한 곡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나무를 갖다가 이리 굽을 치고 저리 굽을 쳐가지고 나무를 갖다 요상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가 이제 이런 나무죠. 자, 주간을 갖다 세웠는데 이 주간이 생각만큼 반드시 서지를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갖는 방법이 있죠. 반듯하게 세우지 말까요? 그러면 뚝딱하게 한쪽으로 기울일까요? 아니 지금 이건 자연스러운데. 지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뭐 감독님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또 다르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요 가지하고 요 가지를 엮겠습니다. 요게 지금 4.5mm 정도 되는 5mm나 4.5mm 정도 되는 철사 같은데, 제가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여름이 돼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 두께 감각이 조금 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몇 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땀 흘리는 것도 감각 둔해지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그 감독님처럼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만 웃으시라고. 자, 철사를 감을 때는 사실은 이 나무에 기대해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버팀목 삼아서 감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철사 감는 각도를 보시면은 한 45도 정도로 감는 것이 나무한테 좀 나무가 철사가 잘 먹혀듭니다. 너무 이걸 갖다 촘촘히 감아놓으면은 스프링 효과라고 그래서 철사 감은 그 수고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멀리 감으면은 뭐라 그럴까, 원하는 수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철사 감는 것도 좀 각도가 맞게 45도 정도가 가장 그 철사 감는 효과가 잘 나타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 감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더 이 나무하고 약간 이제 더 벌려줄 건데, 이 나무가 충분히 자라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뻗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 촘촘하게 마디 간격이 촘촘하게 자라가지고 옆으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철사를 감거나 단엽을 하지 않으면은 나무는 항상 그 소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나무가 나무 꼴을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를 보면은 요 가지가 뒤에 배경을 갖다 이루는데 좀 넉넉해야 되죠. 그래야 요 가지가, 이 안에 있는 요 가지가 뒤로 만들어서 단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요 가지도 좀 눕힐 건데, 눕힐 때 그냥 눕히는 것이 아니고 요 가지하고 또 엮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씩 가지를 엮어서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감는 이유는 바로 나무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냥 나무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거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나무 사이에서 이 거리는 필수적입니다. 나무는 너무나 붙어 있으면은 생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
통풍과 채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굵은 가지를 가지고 나무 전체적인 큰 구도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벌릴 때는 벌리는데 이 벌리는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벌리면은 멀어지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싸우고, 그러니까 그 간격을 갖다가 영역을 갖다가 딱 지정해 주는 작업이 바로 이 철사거리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따라 하지 마세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다가 가지 부러집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나무를 갖다 일단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실력이 붙으면은 그때 차근차근 이제 작은 나무부터 만들어 가지고 철사를 갖다 거는 걸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예솔지기가 하는 것이 저 쉬워 보이네, 그냥 저렇게 빈약한 팔뚝으로도 뭐 저런 거 쉽게 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보기보다 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아신 다음에 철사거리도 좀 해주시는 것이 좋다. 나무 정면이 약간 틀어지는 것 같죠. 나무가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이쁘죠. 가지 배열이 지금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면보다는 약간 이렇게 나중에 화분 분갈이 할 때 약간 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 이게 길어가지고. 안 그래요? 원래 정면을 한번 보죠. 원래 정면이 없어요. 큰 분에, 좁은 분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큰 분에 심은 건데, 지금 요게 지금 화분 상태를, 현재 상태로 보면 정면이죠. 근데 약간 이렇게 틀으면 어때요? 있잖아요. 이게 예. 대칭? 너무나 이렇게 대칭이어가지고.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 자, 이 좌우 대칭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제 요 가지하고 요 가지 위치하고 요 나무하고 요거도고 지금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요것이, 요 가지가 지금 살리려고 그러면은 요 가지 위치가 참 애매해져요. 자, 이 가지를 아직 손을 안 봤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잔가지 방향을 좀 잡는 거죠. 이 잔가지 방향을 잡는데, 요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끝까지 다 아주 세세한 가지까지는 못 잡고, 지금 2.5mm 철사가 감아야 되는 그 위치까지만 아무래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 감독님께서 이 지적질을 하는 거, 뭐냐, 이 좌우 균형이 너무나 딱 맞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일단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를 갖다가 일단 잘라내 가지고 이쪽을 많이 줄이고 이쪽은 이렇게 지금 세워놨는데, 이 좌우 균형이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미처럼, 거미가 이 좌우 균형이 딱 맞는데, 건물이라든가 또는 작품이라든가 좌우 균형을 딱 맞춰내면요, 이 권위적인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건물들도 많이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벗어나면서도 또 교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자, 그걸 찾아가는 것이 현대 예술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이거 좀 균형이 맞습니까? 아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자연스러워졌다. 저도 한번 보고요. 뭐 제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소재에서 환골탈태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나무들 저것이 나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상태로 100년을 키워도 그 나무는 작품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소재가 작품이 되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에 새카맣게 송진이 좀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손이, 아까 그랬던가요? 전편에서 그랬던가요? 오늘 찍는 날짜가, 언제 말했는지 이제 헷갈려. 오늘 찍는 날짜가 8월 12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성원해 주신 예술표 액비, 근데 배송에는 참 문제 많습니다. 냄새 난다고, 또는 이게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다른 오염물질, 다른 그 물품에 손상이 간다고 택배사에서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경동택배로 옮겼는데, 또 이번엔 또 경동택배 사장님이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를 그만둔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스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또 이 박스도요,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또 2주간 정도 걸린답니다. 휴가 갔다 와서 일이 많이 밀려 있대요.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문을 하시더라도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그때는 제가 뭐 그냥 그 액비통 보호 차원에서 그냥 박스만 제작을 했고 거기다 로고 넣지 않았습니다. 한편에 액기가 잘 살죠. 어쨌든 그렇게 박스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액비 발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명품 한번 보시고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